신문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3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가 월말 경마죠. 이번주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고배당에 속출할 수 있는 날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근데 이제 경주별로 불안한 인기 마피를 찾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이게 중저배당이 주를 이루는 날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한 마리로 확신 있게 뺄 수 있다. 그런 나는 자신감이 있다라면은 적중의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1호 경마는 성적이 상당히 좋았었죠. 부경 경마 합쳐가지고 총 11개 경주를 적중을 했는데 정말 줄적중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매경주 집중력 있게 준비를 했고요.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승부 경주를 제가 먼저 예고를 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메인은 오늘 A급 승부 경주로 먼저 5경주, 10경주, 11경주인데 제가 이 5경주, 10경주를 엄청나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부는 당연한 거고 A급 승부는 당연한 거고요. 어떤 점을 고민했냐면은 오늘 최고의 메인을 과연 어떤 경주로 선택할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저에 따른 선택은 5경주입니다. 오늘 1호 경마 서울 최고의 메인은 제 5경주 정말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자신있게. 자, 불안한 인기 마필 한두를 뒤로 미는 또는 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임팩트가 확실합니다. 저로서는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고요. 자, 5경주 A급 메인홀에서 10경주 A급 강승부죠. 우리 11경주 A급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승부 경주는 3경주, 5경주, 6경주, 그리고 8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3, 5, 6, 8, 10, 11 이렇게 승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였고요. 여러분들이 1경주는 저는 일단은 배당을 노립니다. 1경주에. 그러니까 주요 마필들의 능력을 아주 저평가하는 건 아닌데, 제가 노리는 마필의 이게 느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마라는 게 느낌으로만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편성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된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경주는, 그렇습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첫 경주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첫 경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리수를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소액으로라도, 자, 1경주는 좀 과감하게 배당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주. 그만큼 노림수의 마필이 있고요. 현재 인기 마필은 1번 아노로즈, 2번 민트플레이, 그리고 5번 장은클래스, 외곽에는 8번 나홀로니, 7번 성신인동. 이 마필들이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번 아노로즈도 직전에 내측의 최적의 전개, 출발과 동시에 사행악벽, 편성이 약했었죠. 2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번 마필, 7번, 8번은 데뷔전 치르는 신의 마필. 그러니까는 인기를 모으고 있는 1번, 2번 마필, 그리고 5번 마필, 7번 마필이 다 직전 경주에 엄청나게 약편성에서 이 마필이 뛰었던 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과대평가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4번 위너드래곤입니다. 위너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4월달을 기점으로 마방을 이적을 했습니다. 37조였죠. 37조에서 마방을 이적을 했는데 분명히 위너드래곤은 지난해 10월달에 데뷔전 때 종반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글쎄요, 이 마필이 보유한 능력의 100%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그리고 이제 마방을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 나오는데 이게 마방을 이적을 하고 수용훈련 엄청나게 열심히 시행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최근과는 분명히 훈련 패턴이 달라졌고요. 또한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거리는 좀 짧지만 내스름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선행력 마필이 없기 때문에 자, 이 편성이라면은
위너드래곤의 추임력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 게다가 7조 마방에서 특히나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수 중에 한 명이죠. 송재철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본다면 어차피 1경주에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저로서는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경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번 주 1경주는 4번 위너드래곤을 여러분께 제가 강하게 한번 추천드립니다. 4번 마필.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4번 마필. 이외 마필 중에서는 역시 유력한 마필은 1번 마필이죠. 1번 아노로즈. 어쨌든 측정 경주는 종반에 여러 개 남았던 모습이었고, 2번 민트 플레이 가능권이고요. 5번 장은 클래스, 외곽에 있는 7번 성실인동, 4번 마필이 거의 인기순위 꼴찌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싹 다 안고 가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1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1월 1경주는 서울경마죠. 무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4번 위너드래곤. 자,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솔직히 이제 훈련 강도라든가 준비 과정만 놓고 보면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마필이 바로 4번입니다. 4번 위너드래곤. 이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1경주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로 파악 겸 4번 마필 위너드래곤을 추천을 드리면서 1경주를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일단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다만 이제 불안한 인기 마필과 또 살펴볼 마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해 내진 1번 원평킹덤이라는 마필. 직전 경주 이 원평킹덤과 그리고 5번 마필이죠. 월드 패션이 동일하게 경주를 치른 바 있습니다. 그때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간명하게 원평킹덤은 선행을 받는 과정에서 그대로 버티는 걸음이었고요. 그리고 월드 패션은 계속 불리했던 전개 속에 종반의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뒤에 마필. 자, 그런 특장점이 있겠고, 일단은 이번 경주의 거리가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올라오는 마필보다는 1번 마필이 좀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여건만 놓고 본다면. 자, 그리고 이 관건이 바로 이제 2번 걸작투라는 마필인데, 물론 걸작투가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분명히 이 마필이 직전에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적으로 직전의 내용을 놓고 보시면 6등급의 엄청 약편성이었고요. 그리고 선행 경기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종반의 타임이 14초 5입니다. 3원 타임이 40초대고요. 거리는 틀렸고 거리가 동일 거리였고요. 같은 주간에 원평킹덤의 기록은 최종 기록은 이마필이 0.1초 빨랐는데 GRF 타임이 13초 그리고 3원 타임이 39초 8 차이가 나죠. 그리고 편성도 직전에 원평킹덤은 좀 강편성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2번 마필은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 편성이 약하더라도 2번 마필은 좀 불안하다. 불안수가 있고요. 자, 5번 월드 패션은 최근에 꾸준하게 걸음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말씀드렸죠? 종반에 올라오는 마필. 수영훈련을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수영훈련을. 따라서 5번 마필은 변화의 여지는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마필 인정이 될 수 있겠고, 관건은 바로 이 마필이죠. 7번 서울라이언은 마필. 자, 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주행심사 때 걸음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체형 좋고 순발력, 스피드, 종반의 힘, 파워풀한 걸음이라든가 주폭이라든가 모든 게 만족스러운데 단 한 가지, 2월 3일날 주행사를 합격을 한 다음에 현 시점이 4월 23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대비가 늦어진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대비가 늦어졌다고 해가지고 모든 마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물론 이제 현 시점은 이제 토요 경마가 진행이 안 된 시점인데, 5경주에 1번 영원 파이터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지난해 10월달에 GM사를 합격을 한 다음에 올해 2월달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역시 4개월 근접한 공백기가 좀 있었죠. 그런데 최종 기록은 뭐냐면은 우승이었습니다.
이 마필. 그래서 뭐 모든 마필을 이렇게 뭐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게 아니라 마필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오조마방의 장추열 기수의 기승이고요. 그리고 이 마필의 GM사 때 걸음을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남다릅니다. 마필의 걸음의 완성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7번 마필이 키를 쥐고 있고, 또한 이번 경주 7번 마필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7번 마필. 이외의 마필은 별로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이 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현재 1번 마필, 2번 마필, 5번 마필이 인기를 주도하는데, 말씀드렸죠? 2번 마필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객관적 능력에서. 그러면 1번 마필, 5번 마필 인정할 수 있겠고, 여기에 키를 쥐는 마필은 7번입니다. 소울라이언. 저는 딱 3대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이번 경주를 현장에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마필이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체중이죠. 마필의 체중 변동 추이가 크게 없다라면 필이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이 마필이 거의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입형 마필도 아니고요. 초반에 스타트 능력이 좋기 때문에 1200m 레이스라면 기대치가 있습니다. 뭐 마방에 따른 평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컨디션은 좋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7번 서울라이언 마필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1번 원평 킹덤, 그리고 5번 월드 패션,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3경주. 자, 이번 경주는 뭐 아주 큰 배당이라든가 배당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가. 물론 이제 저는 웬만해서는 승부 경주는 좀 환수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경주를 나름대로는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999 배당이든 70배를 노리건 50배를 노리든 간에 적중을 해야 됩니다. 적중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전처럼 임해야 되는데, 2배가 됐던 5배가 됐던 몇 배가 됐던 간에 적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2배짜리 승부를 안 하죠. 안 하는데, 이 3경주는 전반부 레이스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다각도로 분석을 해봐도 크게 변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 따른 노림수의 주력막건이 만약에 적중을 한다면은 이건 메리트가 있습니다. 환수적인 측면에서 중배당의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일단 노리고요. 현장의 체중 체크가 관건이겠지만 그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먼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4번 우주의 봄입니다. 우주의 봄. 자, 우주의 봄이라는 마필은 그동안에 계속 지구력 부족을 보였던 마필이었죠. 그러니까는 앞선에 붙어도 뒷심이 없었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지난 3월 4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마필이 준우승을 하면서 확실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였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나름대로는 잘 뛰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그리고 최근 대비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제가 더욱더 믿음을 가져가는 이유가, 최근 대비 훈련 강도가 엄청 많이 강해졌습니다. 높아졌고요. 뭐 전형적인 20조 마방의 그런 패턴이고,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의 편성을 놓고 본다면 4번 우주의 봄은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한 건 인정합니다. 4번 마필. 자, 이게 이제 가능권이 될 수 있는 마필이 2번 마파람, 외곽에 있는 8번 논스톱 썬더, 그리고 10번 리버태양인데, 각질대로 본다면 이제 8번 마필이 선입전개고요. 뒷심이 있는 마필이죠. 승급전이 많은 마필. 그리고 10번 마필은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바로 2번 마파람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이 마필을 선행으로 봅니다. 뭐 기본의 순발력도 가장 강점 있는 마필이고, 단 하나 이제 걸림돌이 뭐냐면 최근에 이 마필이 체중이 좀 많이 빠진 상태죠. 그러니까는 464kg, 463kg, 459kg. 이때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직전 경기 451, 그리고 직전 경기 451, 그리고 직전에 450. 그러니까는 이 마필이 조금씩 체중이 빠졌는데,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14kg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이 정말 최악의 경우 만약에 현장에서 체중만 안 빠지면 이 거리가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또는 편한 선행 찬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버틸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 편성이라면. 이미 마파람은 1200을 1분 14초대 1300을 2분 21초대에 주파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로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측 게이트의 점의 단독 선행 찬스의 여건은 최상의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체중이 10kg 이상 불었다? 금상첨화죠. 인기순위를 놓고 보면 2번 맞비리 현재 인기순위 4위 또는 5위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거의 이거는 제가 인기순위로 말씀드리는 게 아마도 현장에서도 그렇게 팔릴 것입니다. 뭐 당연하게 현장에서 팔리는 이유가 예상지, 종합지, 전문가들의 마번이죠. 이런 흐름으로 팔리는데 그러면은 4번을 축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2번 맞비리의 노림수는 이거는 메리트가 있다. 그런데 그냥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노려볼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선행입니다. 단거리, 내측 게이트 점, 상대가 그다지 임팩트 있게 강한 맞비리 없습니다.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뭐 2번 맞비리 우주의 봄이랑 견져봐도 크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현재로서는 4번을 축으로 2번을 노리는데 만약에 이 맞비리 현장에서 10kg 이상이 불었다? 체중이. 그러면 2번 맞비를 축으로 공략을 해도 충분히 자신감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 그래서 키리주 있는 맞비는 2번 마파람입니다. 승부로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마필이고, 그리고 이제 외곽에는 8번 논스톱 썬더, 그리고 10번 리버트양, 이 마필들만 안고 가면 최소한 방어 적중은 나오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 자,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4번 마필은 최근에 걸음의 변화가 뚜렷한 가운데 준비 과정이 남다르다. 일단은 믿을 수 있는 마필 우선순위고요. 키리주 있는 마필은 2번 마파람입니다. 2번 마필. 자, 그리고 이제 안고 갈 여지가 있는 마필은 8번 논스톱 썬더, 10번 리버트양. 간명하죠. 현장에서 마파람이 체중이 10kg 이상 불어난다라면은 이거는 놓고 가도 무방합니다.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자, 물론 이제 앞선의 1, 2경주를 통해서 주로 파악이 되겠죠. 파악을 한 다음에 강하게 한번 임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 3경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경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서였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가 현재 뭐 인기 순위를 놓고 보면은 인기 맛빌이죠. 그러니까는 뭐 6번 맛빌 럭키파워, 5번 한가위 선물, 그리고 뭐 8번, 10번, 1번 맛빌, 이런 맛빌들이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불안한 인기 맛빌 일단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상당히 중요하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언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급드릴 수 있는 맛빌이 바로 이 5번 한가위 선물입니다. 한가위 선물. 제가 보는 부분이 뭐냐면, 한가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비 주로 훈련이 엄청 많이 약해졌죠. 그러니까는 이마필이 수영 훈련을 열심히 시행을 했는데 주로 훈련이 최근에 습보가 4바퀴, 3바퀴였지만은 이번에는 습보 훈련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마필에 습보 훈련이 없다를 가지고 100% 그냥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동반되는 상황이 있죠. 중요한 거는 9주 만의 출전입니다. 9주 만의 출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정상적인 주기는 4주, 5주입니다. 마필의 출전 주기는 4주, 5주인데 이게 정상적인 주기죠. 9주 만에 나왔다라는 거는 뭔가 마필이 이상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마필이 크게 변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출전했겠지만 1년의 과정으로 본다면은 9주 만에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변수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마필이 직전 경기 치러난 다음에 3월 11일부터 해가지고 관절염의 여파가 있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 이 병력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병력이 있을 때는 하루, 이틀 병력 판정을 받은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변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 마피 같은 경우는 현재 3월 4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무려
8일 연속 이 마필은 관절염의 평가를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절염에 이거는 분명히 여파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보니까는 9주 만에 나오는 게 이해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5번 한가위 선물입니다. 저는 이런 마필들은 상당히 저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최종 판단은 현재 상황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고민스럽겠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땐 불안하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과의 선물이 아직까지는 5등급의 경험이 없죠. 데뷔전 준우승에 직전에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5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는 마필입니다. 소위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5번 마필 저는 일단은 저평가합니다. 그리고 6번 럭키파라는 마필, 이 마필은 이미 5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고요. 소위 검증된 전력이죠.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마필. 외곽의 8번 아치 메모리 5등급에서 이 마필이 이제 5등급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3위로 승급을 했는데 생각외로 최근에 걸음의 성장세가 돋보입니다. 그러니까는 3위로 승급한 다음에 인기순위 꼴찌였는데 최종 4위로 기록을 했고요. 직전 경주는 무려 준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편성은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5등급에서 준우승의 성적은 일단은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 있는 마필입니다. 8번 마필. 외곽의 10번 KNTG1도 종반에 올라올 예정은 있어 보이고요. 여기 여러분들 제가 5번 마필이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1번 스마트별입니다. 스마트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등급에서 1200m 레이스 양호한 주로를 1분 14초대 그리고 1300 양호한 주로를 1분 23초대에 끊었던 기록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기록만 놓고 보면 1200 1분 15초 1 단순 비교로 인해서 여러분들 1분 14초 6 그리고 1300 1분 23초 9 1300 1분 23초 2 그러니까 뭐 5번 마필과 견줘봐도 1번 마필이 밀릴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러면 이 마필이 왜 최근에 부진하냐면 스마트별이 1월 7일 같은 경우에도 내측에 거의 최적의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또 방해도 받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이 마필이 게이트가 너무 밀렸습니다. 11번 게이트, 12번 게이트. 직전 경주에 스마트별이 12번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을 하고도 1300을 1분 22초대에 끊었습니다. 물론 종말의 걸음의 여력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안장이 현재 박우름 교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1번 게이트 이점입니다. 제가 볼 땐 1번 스마트별이 5번 마필이 질병이 없다라고 해도 공백기가 없다라고 해도 훈련이 약하지 않다라고 해도 1번 마필이 5번 마필한테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경주 제가 이 4경주는 승부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여러분께 추천드린다면 바로 1번입니다. 스마트별이라는 마필을 필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4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스마트별 저는 노리고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6번, 8번, 10번 우선적으로 염두에 둘 수 있겠고 5번 마필은 저는 일단은 저평가합니다. 5번 마필 불안 요소가 상당히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한번 현장에서 꼼꼼하게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인기 마필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5번 마필이 4경주에서는 불안 요소가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1번 스마트별의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1번 마필을 필히 체크를 하시고요.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정말 여러분께 한번 이번 경주는 시원하게 한번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승부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말씀드렸죠. 이번에 5경주는 중반부 레이스긴 합니다만 오늘 1호 경마의 최고의 정말 최고의 메인으로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물론 이제 현장에서의 변수는 당연하게 있죠. 체중도 봐야 되고 그런 변수는 있는데 대략적인 맥과 제가 노리는 마필 또는 불안한 인기 마필 이 마필을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주목할 맞빌은 바로 8번 토우스카이죠. 토우스카이가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신의 맞빌입니다. 잠재력이 있고요. 그래서 마방에서는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에 출전을 시켰습니다. 국산 2세 맞빌 강자 간의 경쟁이었죠. 이때 토우스카이라는 맞빌은 6등을 했는데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등급 경기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바로 직전 경주인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4등급 승급전 여파도 있었지만은 이 맞빌은 1600을 뛰었습니다. 소위 거리 부담이 있었죠. 1300에서 1600 첫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마방에서 왜 1600m 레이스를 썼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같이 뛰었던 맞빌들이 이제 너트플레이가 우승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파르큐스라는 맞빌, 엄청나게 센 맞빌들입니다. 너트플레이는 다음 주죠. 국산 3세 최강자전인 3간대회 1차 관문 캐리컴 마일 대상경주에 이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파르큐스는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또 선전했었죠. 그러니까는 3간대회라는 경주가 1600 이상으로 1800 그리고 2000m 이렇게 3차 관문이 시행이 되는데, 이 토우스카이는 아마도 마방에서는 이 강자와 한번 대결을 펼치면서 3간대회를 염두에 뒀겠죠. 그래서 출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입상 실패였고요. 근데 이 경주를 지켜보면 토우스카이라는 맞빌이 출발 과정에서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는 A급 메인이다 보니까 뒤에 경주는 제가 좀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경주를 보시면서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과정이 좀 아쉬웠습니다. 토우스카이 게이트 A점이 있었는데, 초반에 이 맞빌이 추임력이 좋지만은 아주 그렇게 느린 맞빌은 아니고요. 출발부터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네츠 게이트에서. 단순하게 초반만 밀린 게 아니라 충분히 이 맞빌 스피드라면은 이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었던 맞빌의 능력이 있죠. 그런데 3번 맞빌이 내측으로 딱 들어오면서 이 맞빌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탄력을 붙여야 되는 시점에서 이 맞빌은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킵을 하겠습니다. 종반에 추진 자체도 약간 좀 어설펐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1번 맞빌이 열심히 올라오는 듯 보이긴 합니다만 왼 책찍됐다가 오른 책찍됐다가 결국에는 그대로 네이스로 마무리 졌던 맞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 경주만 지켜보시면은 어찌됐든 간에 출발 과정 또는 출발 후에 100m, 200m 지점까지가 상당히 아쉬웠다는 점이 저에 따른 판단이고, 두 번째는 이 맞빌이 직전 경기에 썼던 이유는 아무래도 3간 대회를 한번 겨냥해서 강자와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맞빌은 순위권에 진입을 못하면서 3간 대회 특히 1차 관문을 제가 볼 때는 포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12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이 어린 맞빌이 대상경주 출전에다가 또는 1600m 레이스를 첫 출전했기 때문에 무리수가 좀 있었죠. 어린 맞빌이. 그래서 이제 12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현재 질병 내역을 놓고 보면은 크게 이 맞빌이 병력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1월 29일 뛰고 난 다음에 병력상을 놓고 보면은 발치 그리고 식이성 식욕부진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충분하게 쉬었다 나온 맞빌이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번 경주가 1300m 레이스인데 과연 토우스카라는 맞빌이 1300 국산마 4등급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제가 볼 때는 믿고 갈 정도의 능력 맞빌입니다. 이 맞빌. 직전에는 그만큼 같은 3세 맞빌을 했습니다만 너트플레이와 파르큐스라는 맞빌이 워낙 센 맞빌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경우는 이 맞빌은 출발 과정이 좀 아쉬웠다. 이번 경주 토우스카라는 맞빌이 현재 인기 순위가 2위 또는 3위 또는 4위 정도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찬스입니다. 아파서 신 것도 아니고 직전에 그냥 능력이 아주 밀려서 부진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번 맞빌은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A급 메인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6번 가나패션입니다. 가나패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가나패션 같은 경우가 4등급에서 우승의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이때는 뭐 다습줄에 50일 등짐이 너무 가벼웠던 여건이었고요. 그런데 가나패션의 최근의 경주를 지켜보면은 결정력이 좀 아쉽습니다. 이마필이. 그러니까는 앞선에 붙으면은 뒤가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따라가면은 걸음은 남는데 항상 5위권 정도의 수준. 딱 요 정도의 걸음입니다. 이마필이.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이마필이 54.5의 부담량까지 놓고 본다면은 결론적으로 불안하다. 6번 마필. 저는 상당히 불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A급 승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외의 마필은 이제 1번 한강 매직이라든가 그리고 뭐 인기로 모을 수 있는 마필이 외곽에는 10번 마필 하이너너 11번 토클래스 가능권인데 여기 이제 말이 4번 장군별도 최근에 이 마필의 게이트가 좀 아쉬웠죠. 이 마필이 3번 게이트 5번 게이트 또는 뇌측의 최적의 전개를 펼쳤을 때는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4번 마필 또한 이번 경주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마찬가지입니다. 4번 마필도 17주만에 나오는데 12월 24일 이후에 병력을 놓고 보면 좌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또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나오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5경주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A급 메인이고 우선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6번 마필 삭제합니다. 가나패션 그리고 8번 토우스카이는 믿고요. 여기에 4번 마필은 꽁꽁합니다. 4번 마필 그리고 이제 1번 마필 그리고 뭐 10번 11번 정도가 되겠죠. 자 이거는 일단은 현장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 중요한 거는 8번을 믿고요. 6번을 배제를 하고 승부로 들어갈 수 있는 오늘 1호 경마의 최고의 메인 승부처는 제 5경주입니다.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서되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특히 내측에는 1번부터 4번 마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개로 놓고 보더라도 이 4도의 마필이 상당히 유리한데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좀 과감성 있게 들어갈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주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개를 간명해 보면은 먼저 아침 기상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마필은 이미 4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죠. 검증된 능력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에 이마필이 1800을 뛰어서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거리 부담입니다. 뭐 마필의 능력이 한계도 아니고 물론 이제 1800에 따른 한계를 보였죠. 이번 경주 거리는 1200m 레이스. 소속주에서 직전 경주에 부진했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1200m를 당연하게 쓴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번 스탈렛도 4등급에 입상염이 있는 마필. 최근에 경주 내용 좋았고 이번 경주 역시 선행 또는 선입전개가 기대가 됩니다. 2번 마필. 3번 베스토치, 4번 제이피닉스 다 가능권인데 이 마필인데 이제 내측의 선행 또는 선입전개 기대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종반에 올라온다면은 7번 슈퍼피니시 그리고 외곽에는 9번 안양호랑이 가능권입니다. 제가 좀 과감하게 이번 경주는 갈 여지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베스트토치라는 마필입니다. 베스토치. 이 베스토치는 좀 사연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마필도 기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승급전에 준우승, 5등급 승급전에 준우승, 그 다음에 대상경주 출전, 그리고 공백기를 거치고 최근에 3번의 경주를 치는 마필인데 그러니까 기본기가 상당히 좋죠. 베스토치라는 마필이 11월 20일 날 이 마필의 병력을 놓고 보면 중족골 골절이라는 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따진다면 발등뼈가 되겠죠. 골절입니다. 골절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는 뭐 초보자가 보더라도 와, 이 골절된 마필을 과연 될까? 저는 그래서 이 마필이 공백기 이제 복귀전을 치렀을 때가 지난 10월 24일이었는데 저는 이때 아예 안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봤습니다. 골절된 마필이 바로 이 마필 입상 도전한다? 근데 생각보다는 걸음이 많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인기를 모았는데 저는 뭐 인기 순위는 차치하더라도 이마필이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지켜보면은 훈련 강도는 약했지만은 걸음의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번 경주 이마필을 주목을 하는 게 최근 대비 훈련 강도가 가장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마필이 정말 상태가 안 좋고 그랬다라면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절대 소화를 못합니다. 습보를 5바퀴를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승의 호흡이 있는 김용근 기수의 기승이라면 또는 50일의 부담 중에 2점이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승부가 됩니다. 특히 1200m 레이스 내치게 돼 있죠. 선행 찬스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경주를 제가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어떻게 본다면 이제 내치는 1번, 2번, 3번, 4번 인기 마필이죠. 근데 이제 외곽에는 7번 마필까지 나름대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주목할 마필, 필이 주목할 마필은 바로 3번 베스트 토치입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의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번 경주에 준비한 강도 높은 훈련, 적임 기수의 기승, 부담량의 2점, 선행 찬스까지 감안해 봤을 때 3번 마필을 노릴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초고 3번 베스트 토치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내심 현장 판단이 필요하겠지만은 1번 아침 기상과 2번 스탈렛을 좀 더 높게 평가합니다. 반면에 4번 제이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성적이 일단은 다습주였고요. 그리고 이마필은 상대적으로 일단은 훈련 강도가 최근 대비 좀 약해졌죠. 이 점이 제가 볼 때는 좀 변수입니다. 제이피닉스. 그래서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3번을 축을 해서 1번, 2번을 좀 더 강하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승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경주. 자, 6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에 따른 노림수는 제가 최근에 인기를 모았을 때는 이마필은 삭제를 강력하게 높게 추천을 드렸다면 이번 경주는 믿고 갈 마필로 추천을 드립니다. 3번 마필, 노림수의 마필이고요. 3번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 기상, 스탈렛, 그리고 뭐 제이피닉스, 슈퍼피니시, 안녕호랑이 이런 마필들이 가능권이 되겠죠. 중심에는 3번 베스터치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가 타이밍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 경주를 자신있게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집니다. 뭐 크게 변수는 없겠고 전개를 놓고 보더라도 또는 능력 놓고 보더라도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먼저 가장 주목할 마필은 5번 라운더 찰리입니다. 물론 이제 변수는 있죠. 라운더 찰리라는 마필이 최근의 경주 내용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종말 여력 자체가 월등히 남았던 탄력감이었고요. 그런데 최근 대비 중요한 거는 거리가 늘었고 부담량이 56까지 늘었습니다. 부담 중량이. 그런데 이 라운더 찰리의 최근의 내용 또는 이 마필의 잠재력을 놓고 본다면 또는 이 편성을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5번 마필을 믿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 경주를 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5번 마필이 가장 센 마필로 판단이 되고 비록 56kg를 짊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주요 마필의 상대 마필의 부담 예량도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이번 경주 라운더 찰리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5번 마필. 제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전개로서도 이번 경주는 좀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자, 바로 내측에 있는 4번 마필 크레이지 러브라는 마필 선행 찬스죠. 이번 경주 내측에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2번 새벽 밴드가 좀 빠르긴 한데 이 마필보다는 크레이지 러브가 많이 빠릅니다. 크레이지 러브. 그래서 크레이지 러브는 이미 직전에 1700m 레이스 우승의 경험이 있고요. 쉽게 봅니다. 선행 버티기 유력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4번 마필. 그래서 이번 경주 주목할 마필 4번 마필이고 외곽에는 바로 8번 미스 윈스타 이번에 선입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죠. 만약에 4번 마필이 버티지 못한다면 8번 마필 이 마필마저도 부진하다면 올라올 마필은 1번 별빛 마루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감곡 션샤인입니다. 그러니까는 1번과 9번의 능력이 그렇게 밀리지는 않은데 초반에 너무 느립니다. 이 마필들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8번 마필과 특히 선행을 받을 수 있는 4번 마필이 버틸 여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좀 쉽게 한편으로 봤을 때는 5번 마필도 거리가 늘어서 또는 부담이 늘어가지고 불안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번 경주는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뚜렷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 센 마필 또는 보병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분석함에 있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만은 결론은 뭐냐면 5번 마필을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다 라는 점과 앞선의 선행전개 크레이지 러브 또는 8번 미스 인스타 선입전개 5번을 믿었을 때는 1번과 8번이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우선순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차선책으로서는 이 마필이 무너졌을 때 1번 별빛마루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감곡 션샤인 이 뒤에 마필이 올라올 여지가 있는 그런 레이스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7경주는 5번 나온더 찰리 일단은 능력을 믿고요.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마필 우선순위는 4번과 8번입니다. 4번, 8번 그리고 차선책은 1번과 9번인데 이에 따른 판단은 좀 명확하죠. 4번과 8번은 앞선 전개, 선행, 선입 그리고 1번과 9번은 추입이기 때문에 당일 주로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차선책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요. 우선순위가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축은 5번 마필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라운드 찰리 이 마필의 능력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7경주입니다. 크게 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주력이냐 방어냐 이에 따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이번 경주도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축이 있는 경주고요. 그런데 2위권에 변수가 있습니다. 2위권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오늘 4번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8경주를 4번째 승부로 임해 보겠습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4번 메타블레이드입니다. 메타블레이드는 직전에 승급전에 4위에 그쳤죠. 그런데 이 경주가 5등급 치고는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습니다. 이 편성이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승급전에서 또 입상을 기록했던 SI 코코나는 마필 33조 마필, 마방의 마필이죠. 그리고 직전에 준우승을 했던 점순이고는 이번 주 부경경마 6경주의 루나스틱스 대상 경기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3세 암말 최강자전 거기에 나오는 마필. 그러니까는 직전에 뛰었던 마필들이 원평타운도 센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SI 코코, 점순이고 원평타운 메타블레이드 마필이 아쉽게 4위에 그쳤는데 5등급 수준의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엄청나게 센 편성임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상징으로 봤을 때는 메타블레이드가 이 편성이라면은 인정해줘야 되겠죠. 4번 메타블레이드 일단은 저는 이 마필은 우선 축으로 인정합니다. 승부의 축입니다. 인기순위 1위 마필이긴 합니다만 인정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건은 바로 2번 파이어파워라는 마필입니다. 파이어파워. 물론 이제 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쳤고 휴양기를 거쳤죠. 그리고 이제 직전에 복귀전에서 우승을 했는데 6등급 경주긴 했습니다만 기록도 준수했었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왜 이번 경주 이 마필을 설명드리냐면 저는 이 마필은 일단은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뒤로 돌리고 들어갑니다. 일단은 그에 따른 불안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그 이유가 이 마필의 주행입니다. 당시에 이 경주는 파이어파라는 마필이 10번 게이트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경주였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10번 게이트였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좀 강하게 밀긴 했습니다만 스피드가 늦지는 않습니다. 스타트는 빠르진 않은데 스피드가 좀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외곽에서 꾸준히 올라와 줍니다. 외곽에 한 4선을 돌면서 3위권에 붙었죠. 이내 선위권까지 붙어줍니다. 여러분들 직선주로를 한번 보시면 탄력은 어차피 우승 탄력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의 주행을 보시면은 다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들고 찍죠. 그러니까 저는 소위 이런 주행을 둔탁하다, 높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와,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이 파이어파라는 마필이 엄청나게 정말 파워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막 높은 다리, 그러니까는 들고 찍으면서도 둔탁한 다리를 갖고도 이 마필이 우승을 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 마필이 1400을 우승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파워가 좋긴 합니다만 힘으로 주행자세를 극복할 정도의 그 정도의 완성도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렇게 둔탁한 발놀림 또는 높은 다리를 들고 찍는 그런 주행성을 가진 마필은 거리가 늘수록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 거리가 늘수록 체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연하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1700을 이 정도의 주행으로 이 마필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전의 경험을 놓고 본다면은 이런 마필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연하게 인기 순위는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물론 이제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뛰어봐야지 아는 거고, 만약에 이 마필이 정말 이 경주에서 또 입상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전례로 꼽으면은 이런 마필들은 거리가 늘면은 절대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미 주행사 때라든가 이전의 경쟁을 지켜보고 이 마필은 정말 능력마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섣불리 들어갈 수는 없죠. 저는 그 정도의 사이즈로 보진 않습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리가 둔탁하고 높은 마필, 절대적으로 1700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6번 빛나는 질주와 8번 너르릉원에 이 뒤에 마필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6번 빛나는 질주가 5세 순말인데 30번을 뛰었죠. 그런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분명히 이 마필은 변화가 왔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의 그런 종반의 걸음을 놓고 보면 이전과는 또 틀립니다. 이전에도 추입마로서의 기대치는 있었지만은 최근의 추입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올라올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8번 너르릉원에 인정합니다. 이 뒤의 마필. 굳이 6번과 8번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51을 집어줬을 때 너르릉원이라는 마필이 55를 집어줬을 때 빛나는 질주를 이겼지만, 그런데 이번 경주 2뒤의 마필이 동일 부담을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6번 마필이 8번 마필한테 지리우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외적인 설명이고, 자, 이 8경주를 제가 승부로 진행하는 이유가 4번을 일단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마필입니다. 파이어파워라는 마필. 과연 이 둔탁한데 이 마필이 될까? 주행이 너무 다리가 높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승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8경주는 일단은 불안한 인기 마필은 2번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별표를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불안한 인기 마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마필은 4번입니다. 4번은 일단은 믿고 갑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빛나는 질주, 4번 너르릉원에 이 뒤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노리면서 승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2번 마필만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윤승이라든가 이런 걸음을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서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해서 승부를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2번 마필이 불안해도 어차피 본전 방어로 들어간다면 이외 마필들 중에 크게 눈에 띄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못해도 방어 적중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근데 좀 더 저는 임팩트 있게 더 높은 곳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8경주로 한번 승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700m 레이스. 자, 오늘 편성이 또 이게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가 많은 게 해당 급에서 등급에서 능력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능력 있는 마필이 없었다라면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제 보병 마필을 많이 찾았을 테고 또는 노렸을 텐데, 자, 이런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있네요. 이번 이제 9경주 역시 능력 마필들이 많습니다. 먼저 언급을 들어본다면은 1번 스카이 돌풍, 그리고 3번 럭키 월드, 외곽에는 6번 최강 파티, 11번
글로벌 영웅 정도가 제가 볼 때는 현급에서는 능력마로 꼽힙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려 본다면은 1번 스카이 돌풍은 정말 3등급에서도 엄청 강한 편수에서 이 마필은 잘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증된 능력 마필이죠. 그런데 이 마필이 부담중이 높다 보니까는 마방에서 일단은 점핑 전했습니다. 그리고 등짐을 낮췄고요. 근데 부진했죠. 그리고 나서 안 되다 보니까는 직전에는 3등급 경기에 출연했는데 감량 기술을 기승시켰습니다. 감량 기술. 현재 서울에서 신인 기술 중에 가장 감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수가 이상규 기수입니다. 이상규 기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상규 기수가 성적이 안 좋은데 왜 자꾸 기승을 시킬까라고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유가 있죠. 딱 보시면은 김하영 기수와 현재는 1kg의 감량이 이점이 있고요. 수습 기수, 그리고 김태희 기수는 수습 삭제를 뗐죠. 이제 정식 기수가 됐고 감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수철 기수가 2kg, 이상규 기수는 4kg입니다. 감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상규 기수가 많이 기승을 하는데 저는 절대 모든 기수, 모든 마방 비하 없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냥 성적만 놓고 보는데 최근에 이상규 기수의 그런 기승했던 성적과 또는 인기 순위 대비 그 마필의 성적을 놓고 보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암만 능력 있는 마필의 기승을 해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방송을 만약에 볼 일은 없겠지만 이상규 기수가 보더라도 오해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성적만 놓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적만 놓고. 그래서 이제 스카이 돌풍 같은 경우에는 이미 능력은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안장이 좀 불안 요소가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건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1번 마필은 그런 이유가 있고요. 3번 럭키월드 제가 말씀드렸죠. 6번 최강 파트너 마필이 능력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가 노리는 마필은 바로 이 럭키월드입니다. 럭키월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3등급에서 이미 이 마필은 검증된 그런 전례이 되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마필이 두 번의 경주에 훈련이 너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최근 대비 훈련강도를 높이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편성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이즈는 분명히 1번과 3번이 앞서 있는데 1번이 불안하다면 3번 럭키월드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믿을 수 있는 마필이죠. 근데 훈련 놓고 보면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럭키월드라는 마필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능력 마필이다. 이 마필이 능력 마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는 단기간 내에 최근의 성적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적된 자료입니다. 매주 저는 마필의 능력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군별로 랭킹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30위까지 랭킹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마필이 능력 마필이다 설명드리는 게 그냥 단순간에 최근의 성적을 놓고 이 마필은 능력마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화된 자료입니다. 3번 럭키월드는 최근 대비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6번 최강 파티 역시 최근에 종말의 이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최근 대비해서 직전 대비 훈련도가 상당히 많이 강해졌습니다. 숫보 2바퀴에서 6바퀴면은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11번 글로벌 영웅이 이 마필이 좀 비교가 되는 게 이 럭키월드가 제가 세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지난 12월 18일 경주를 보시면 원평코드 더블 엣지라는 마필은 거의 3등급의 탑급의 마필들입니다. 이 마필들은 당시에 그래서 그 경주에 럭키월드가 3등을 했다면은 외곽에 있는 글로벌 영웅이라는 마필 이 마필도 지난해 11월 달에 더블 엣지라는 마필에 이어서 준우승을 했죠. 4마신 차이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글로벌 영웅이라는 마필도 역시 3등급에서 능력 마필이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2번의 경주 올해 새해 들어서 2번의 경주는 부진하긴 했는데 직전 경주는 뚜렷하게 호전된 걸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11번 마필도 이번 경주는 필히 강하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11번 글로벌 영웅이 최근에 전성기에 비해서는 체중이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10kg 이상만 불어난다면은 충마 선정에서는 3번과 11번은 거의 동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마필의 체중을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전에 추천드리면서 마지막 승부처였죠. 적중했던 마필이 바로 라피어반이라는 마필인데 역시 좋습니다. 이 마필은 이번 경주 내측의 선행 찬스를 맞이했고요. 직전 대비 부담이 1kg 늘긴 했습니다만 전개 이점을 고려해 본다면 라피어반도 안고 갈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경전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저는 우선적으로 라피어반, 럭키월드, 최강파티, 글로벌 영웅 4두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요. 1번 마필은 능력은 좋지만은 저는 삭제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충마 선정에서는 3번, 11번 2두의 마필의 능력이 가장 세고요. 11번 마필이 체중이 10kg 이상만 불어난다면 이거는 11번을 놓고 가도 무방합니다. 아마도 이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경전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2번, 3번, 6번, 11번 충마 선정에서는 3번이냐 11번이냐 현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1번 마필의 체중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보시면서 체중이 보면은 11번 마필의 메리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인기 순위 대비해서는 무조건 봐줘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1번 글로벌 영웅도 필히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기수도 어떻게 보면 적임기수가 되고요. 이미 입상에 오미 있는 장초의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11번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경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십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오늘 두 번째 A급 승부처고 제가 오늘 최고의 메인인 오경주 A급 메인과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경주가 바로 이 십경주입니다. 자, 그냥 진행을 합니다. 역시 자신있게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부에 강장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승부처죠. 물론 이제 11경주도 A급이긴 한데 자, 이 십경주 A급으로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눈에 띄는 마필은 바로 네이션 3번 비트러너입니다. 최근에 경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종말 여력도 좋았었고요. 일단은 비트러너는 기본기가 좋은 마필인데 단 중요한 거는 1400m 레이스 첫 도전에 승급전 그 점이 일단은 변수이긴 합니다. 3번 마필 절대 뺄 수는 없고요. 3번 마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 봄날의 기억 같은 경우에도 이미 4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죠. 최근에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 경주는 전개가 좀 아쉬웠고요. 게다가 감량 2점까지 감안해 본다면 4등급에서는 필히 주목할 마필. 자, 드디어 10경주는 제가 이 마필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바로 이 6번 유정 챔프입니다. 여러분들 제 예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누차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마필을 또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직전 경주는 제가 이때 당시에 아이언 머스키죠. 축구를 해가지고 유정 챔프 주력에 글로벌 매직을 안고 가면서 어찌됐든 간에 승부처로 3복을 적중했던 경기였습니다. 배당이 상당히 좋았고요. 자, 요점은 뭐냐면 이 편성에서 현재 편성 놓고 봤을 때는 선행용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나선다라고 해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선행용 마필이 없는 편성입니다. 이 편성이 하다못해 3번 비트러너 마필도 종말에 올라오는 마필이고요. 그러면 유정 챔프라는 마필은 제가 직전에 이 마필 딱 뛰는 거 보면서 최근에 이 마필은 거의 출발과 동시에 계속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끝나고 나면은 일정 부분 올라오는 그런 탄력감. 그러니까 항상 기대감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꾸준하게 이 마필을 주목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이 마필 출발과 동시에 딱 중위권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에 딱 뛰었을 때 이거는 중위권에 붙었다, 무조건 이거는 종말에 승부된다. 아쉽게도 준우승은 놓쳤지만은
그래도 3위권에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33조 마방에서 드디어 이 유정 챔프한테 정말 어울리는 옷을, 맞는 옷을 찾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적임 기수를 찾았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직전 경주는 이동진 기수와 유정 챔프와의 호흡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냉정하게 직전 경주 이 마필이 3위권에 그치긴 했는데 그때는 이 편성이 엄청 강했던, 특히 우승 마필이 엄청 센 마필이었고요. 1400 건조한 주로를 1분 27초 9에 주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역시 강한 선행력 마필이 없는 편성입니다. 그러면은 55의 부담 중량의 4등급의 편성에서는 유정 챔프라는 마필이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쳐도 무조건 승부가 되는 그런 여건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경주에 제가 A급으로, 제가 직전에는 이 마필을 안고만 갔죠. 놓고 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놓고 때립니다. 6번 마필, 오늘 준비된 두 번째 A급 승부처고, 그에 따른 중심은 6번 유정 챔프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2위권에서도 변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현재에서 판단해 보겠지만, 일단은 3번 마필은 무조건 인정하고요. 3번 마필. 그리고 이제 또 한 대의 보병 마필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바로 이 킹칼레라는 마필입니다. 킹칼레. 킹칼레가 현재 공백기회 직전에 복귀전을 치렀죠. 근데 직전에 이 마필은 제가 아마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이 경주도 제가 999 적중을 했던 경주였는데 남산주목이었죠. 정말 짜릿하게 최강물레이드 남산주목. 자, 이 킹칼레는 제가 어떤 점을 보냐면 공백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분명히 마필이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 경기 이 마필이 인기순위 11위였고 최종 성적은 준우승 마필과 거의 경합 속의 5등을 차지했는데 저는 이 성적이 놀랍지 않습니다. 왜? 이미 GM사를 통해서 이 마필의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조상범 기수의 기승에서 김용군 기수로 교체됐습니다. 구조 마방에 승부가 될 수 있는 기수 중에 한 명이 김용군 기수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2번 마필 또한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 킹칼레. 자, 여러분 이제 10경주는 그만큼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중에 복병 마필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6번은 공개를 합니다. 오픈을 합니다. 6번 마필 믿고요. 그리고 3번은 필히 인정. 2번 마필은 당연하게 안고 갑니다. 이 3대 마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현장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회 마필 중에 8번도 최근에 강급된 다음에 걸음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마필이고, 그리고 10번 마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건 일단 현장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 현 시점에서는 6번을 중심으로 해서 3번, 2번을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고민해 보겠고 최종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A급 강승부를 임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5번째 승부처, 2번째 또는 후반부 A급 강승부처입니다. 10경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A급 승부처 되고요. 자, 먼저 이 11경주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치고는 편성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들이 2번 코브라볼, 물론 이제 세계일법의 대상 경주도 치르긴 했습니다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온 지 딱 2번의 경주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입상의 경험이 없고요. 2번 마필, 그리고 현재 6번 마이티뉴 마찬가지죠. 1등급 2번의 승급 이후에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7번 왕복꽃, 항상 걸으면 좋은데 과연 이 마필이 언제쯤 올라올 것인가, 그 점이 좀 고민스러운 마필이죠. 왕복꽃, 그리고 8번 마필 승급전이고, 여기 10번 마필 레전드데이. 그나마 레전드데이라는 마필이 나름대로는 이제 1등급에서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나마 조금은 나은 마필인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10번 마필 인기순위 1위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이 1등급에서도 상당히 약편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주목할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승부에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이 9번 흥행질주입니다. 이 성적만 놓고 보면은 보기 어렵죠? 뭐 별볼일 없습니다. 거의 뭐 꼴찌했고, 그런데 과정 내용을 놓고 보면 이 마필은 조금이라도 많이 남다르죠. 그러니까는 이 흥행질주가 그동안의 1년의 과정을 놓고 보면 현재 6세에 나게 됐죠. 간단하게 2020년부터 보면은 이 마필이 3세 시절에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였습니다. 국산 3세 최강자전이었죠. 이 경주에서 3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흥행질주가. 그리고 2021년도 대통령배 대상 경주, 국산맛 최강자전이죠.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3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4세 나이에. 그리고 2022년도 작년이었죠. 작년에는 대통령배 대상 경주, 최강의 마필들이 출연할 수 있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걸어온 그런 사이즈가 좀 남다른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9일 날 부진했고, 이때 부진했기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특히나 최근에 이 마필이 대통령배 대상 경주 또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엄청나게 이게 무리한 일정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 웬만한 이게 능력 마필 아니면은 이렇게 연투로 이 강한 상대들과 대결을 펼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강하게 마필과 대결을 펼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다음에 주자는 일반 경주, 이거는 제가 마주라도, 이것도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저에 따른 생각이고요. 제가 마주라도 쉬어갑니다. 이거는 뭐 마필한테 무리를 할 필요가 절대 없고요. 그래서 이 성적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거는 3월 31일 치러졌던 주행심사, 이 걸음인데, 이 걸음이 상당히 역시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흥행질주는 현재 3월달에 거세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순말이었죠. 거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472km 거세를 하고 난 다음에 시행됐던 주행사 때 체중이 470입니다. 거의 변동이 없죠. 현장에서 체중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은 여러모로 이 편성에서 9번 흥행질주, 특히 주행사 때 걸음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은 이 마필은 급이 틀립니다. 사이즈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노리는 마필은 9번 흥행질주입니다. 그만큼 뭐 레전드데이가 그나마 나름대로 눈에 띄는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에 흥행질주를 제외하고 다른 마필을 노릴 이유가 저로서는 단 1도 없습니다. 능력만 놓고 본다면 흥행질주 또는 최근의 걸음도 나쁘지 않고요. 완벽하게 바닥을 기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랑프리 대상 경주 때도 하위권 꼴찌라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 A급에 노리는 마필은 바로 9번 흥행질주입니다. 11경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흥행질주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마필은 코브라볼과 10번입니다. 코브라볼 같은 경우는 선행전개가 유리하죠. 그래서 2번, 10번은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차선체로 봤을 때는 뭐 8번, 7번, 6번 정도. 자, 이 9번이 인기수에 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공백이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공백 말하면 또 의심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거리 부담도 크지 않겠고, 아직은 6세의 마필, 충분히 능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 그만큼 상대 마필의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저는 9번을 못 믿는다면 이번 경주를 공략할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쉬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9번 흥행질주를 중심으로 해서 공략할 수 있는 마지막 A급 승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서울 1호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일단은 편성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하루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각 경주별로 불안한 인기 마필, 뭐 이런 마필들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현장의 변수를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중 체크, 그리고 당일날 기승기수의 컨디션도 정말 중요합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체중 체크라든가 마필의 상태, 자, 선행용 마필, 내축주로 외곽주로의
무거움과 가벼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한번 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한번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현재 금요일 좀 늦은 밤인데 시간이 좀 늦다 보니까는 이게 또 목도 많이 메이고 말도 좀 많이 꼬였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신봉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1호 경마 꼭 대승하시면서 다음 주 월말 경마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1호 경마 선전을 응원하겠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